4년간의 취준, 3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첫 정식 발령이다. 잘하자, 김인환. 안녕하세요. 누구? 네, 저는 오늘 해외 영업팀 새로 발령받은 신입사원 김인환입니다. 저 박동길 대리예요. 저는 어디 앉으면 될까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다른 분들은 차장님 계신데 지금 잠깐 어디 가셨어요? 네, 오셨습니까? 누구? 저희 오늘 발령받은 신입사원 김인환 씨입니다. 그래, 또 번칠하네. 나 문희주예요. 차장. 저희 오늘 회의하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그 김인환 씨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회의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저희 이번 주까지 유망 수출 품목 리스트업이랑 해외 바이오 발굴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 대리가 저기 오늘 저기 신입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보고서 좀 잘 좀 써봐. 나는 바빠가지고 잠깐만. 아니요, 다녀오세요. 들어오자마자 또 나가. 저희 무슨 일 하는지는 듣고 왔죠? 네, 그 수출 수출해봤어요? 직구는 해봤는데. 돌직구 맞아봤나? 네. 아니. 뭐 회의실 가서 얘기하자. 예. 우리 회사 제품들 중에 해외 수출이 가능한 물품들을 살펴보자고.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마스크나 진단 키트 어떨까요? 유행이 지났어. 네?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유행한다며? 원숭이 대창인가? 두창입니다. 아무튼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 마인드맵을 그려볼까요? 회사 생활 처음이야? 인턴하고는 첫 발령입니다. 이거 보기 드문 청년이네. 그런가요? 수출이라는 게 말이야,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직구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수출. 그렇지. 뭔 느낌인 줄 알지? 네. 1시간 내로 보고서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네? 일은 하면서 배우는 거야. 부탁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 꽂힌다. 아무래도 회사를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분명히 이거 어디 검색하면 나올 텐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건 유료고, 이건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건 너무 옛날 자료인데. 서울산업진흥원 트레이드원? 교육 컨텐츠, 세미나. 뭐야 이거? 무료에다가 완전 최신 자료잖아. 트레이드온 회원기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출을 잇다 커넥트 온.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을 맡은 강석일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진 10편의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뵙게 될 예정인데요. 대망의 첫 번째 주제, 바로 메디컬, 바이오, 품목 수출 전략입니다. 오늘 트레이드온 회원기업 여러분들께 메디컬 바이오 품목 수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셔봤습니다. 바로 올릭스 글로벌의 유창남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무역 상사 올릭스 글로벌 대표 유창남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무역인으로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전시회 그리고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무역 상사 기업으로서 저희가 제조는 하지 않지만 국내에 역량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역량 있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수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출이 네. 국력이다. 맞습니다. 수출로 정말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정말 멋진 네. 나라죠. 올릭스 글로벌이 그 천병으로서 또 네네. 21세기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뭐 표현은 좀 진부하지만 진실이거든. 그죠? 네, 맞습니다. 올릭스 글로벌의 성공 사례. 네. 시작하실 때 이제 어떤 계기로 수출을 시작하시게 네네. 된 건지. 예, 제가 지금 창업을 한 10년 차 이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LED라고 하는 반도체 어떤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그런 기판, 장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환경이 너무나 변하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발굴하고 찾게 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사업들이 올 스탑이 됐습니다. 어렵게 이제 중단이 되고 바이어들로 어떤 구매들도 다 중단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무역
무역을 17년 동안 했고 무역만이 제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글로벌 네트워크 바이어들, 파트너들에게 지금 최근에 이 K 방역 제품, 바이오 제품이 상당히 프리미엄들이 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혹시 너희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특히 독일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 방역 제품, 바이오 제품의 첫 샘플 발주를 받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바이오 쪽 방역 제품을 취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업은 전기전자 쪽이나 이런 쪽이었지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빠른 좀 변화 또 대응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느닷없이 바이오나 이러한 어떤 방역 제품을 취급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고객사들에게 바이오 및 방역 제품들을 수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걸 배울 때 예. 천천히 길게 배우면은 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누구한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아니 메시가 공 차는 거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예. 짧은 시간 동안 네. 임팩트 있게 학습을 하셨다 보니 맞습니다. 지금 예.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도 네네.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모셔본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생존에 대한 예. 위기감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분야를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네네. 장점은 무엇인지 또 네. 고객들은 이 품목 안에서 원하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빠르게 네. 학습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수출 계약을 예, 예. 성공을 하시고 또 이런 성공을 이뤄내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쵸. 코로나 이거 맞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우선 제가 가장 뭐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바이어들에게 오퍼를 하면서 독일에서 처음 드레센이라고 하는 시정부에서 저희에게 이제 한국산 방역 제품, 한국산 바이오 제품을 수입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금액적으로 뭐 $1,000, $5,000, $10,00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금액들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4월 말에 미국에 있는 고객사로부터 인콰이어를 좀 받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방역 전문이나 바이오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품의 특징은 이제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다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FDA에 대한 허가와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FDA 관련된 제품을 취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국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컨텐츠, 소위 말하는 테크니컬 컨텐츠에 대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에 대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FDA에 신청을 했을 때 이 허가와 등록은 다른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책상에 아예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거의 날밤새기로 그 컨텐츠 리스트 100페이지짜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제가 17년 커리어가 있으니까 이 러닝 케이퍼빌리티라고 하죠. 학습 능력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최초에 완성을 시키면서 FDA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고 그 허가 신청이 잘 완료가 되어서 미국 측에서 첫 번째 발주, 소위 말하는 오더를 받게 됐죠. 그때 당시 첫 번째 오더가 약 15만 불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뭐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제가 모든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정말 이 가뭄의 단비처럼 단비는 아니었죠. 거의 댐에서 나오는 그 폭포수처럼 첫 오더를 받으면서 저희 인생의 어떤 반전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 오더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국 정부에서 마스크라든지 방역 제품에 대해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안에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저희는 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제품이었는데 이제 물량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세관에 저희가 수출 신고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세관에서 그 검사가 떨어져서 저희가 선적해야 되는데 선적을 하지 못하고 제가 공장에 찾아갔을 당시에 컨테이너 화물이 왔는데 선적하다가 중단하고
그 선적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관에서 요청한 건 뭐였냐면 지금 정부에서 규제 대상의 품목들인데 이것도 규제 대상의 품목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당장 물건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 선적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올렸던 물건을 도로 내리는 그러한 어떤 아픔을 좀 겪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020년 5월 말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미 결제도 다 받았고 그다음에 그 대금에 대해서 공장에다 다 지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어에게 약속했던 딜리버리 타임, 그러니까 저희가 선적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적 날짜가 지나면 페널티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에 제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이미 다 지급을 한 상태였고 물건은 다 만들어놨고 이게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지 않고 선적이 안 되면 저에게 또 저희 회사에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정부에서 규제가 해제되는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가 원래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정부의 이 그 규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국무총리가 발표를 해서 이제 제조사에서 10%는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6월 4일 날 날짜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6월 4일 날 20피트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실어 보내게 됐죠. 그때부터 물꼬가 트이기 시작해서 저희가 반년 만에 110만 달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하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로부터 저희가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역 제품 그것도 저희가 입찰에 이렇게 입찰이 돼서 비행기로 약 60톤 정도를 저희가 항공료만 2억을 지불할 정도로 큰 금액을 그 6개월 동안 미국에 저희가 수출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주사 바늘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료기기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방역용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글러브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역과 바이오 메디컬 관련된 것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제가 유럽의 메디컬, 그 다음에 미국의 메디컬 쪽에서 그 어떤 인증의 문제라든지 테스트에 대한 문제라든지 서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업체들의 대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뭐 방역, 뭐 의료인들 다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수출업자들의 공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드는 나라 따로 있고 쓰는 나라 따로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수출업자들이 역할을 제때제때 해주지 못하면 혹은 그 허가가 뭐가 안 돼서 하루 늦게 이틀 늦게 그 동네에 도착해서 또 얼마나 많은 확진이 될지 이거는 정말 수출업자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럼요. 아유 너무 멋진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도 벌고 또 공익에도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가 끝난 이후 물론 코로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끝날 때는 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 넥스트 스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가 2년 동안에 제가 창업한 지 10년 만에 그 이제 어려운 어떤 데스밸리를 겪고 코로나로 인해서 데스밸리를 그 2배수로 강도 높게 제가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폭풍 성장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도 계속 가지 않을 거라는 저는 뭐 확실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으로 미리 2년 전부터 분명히 코로나는 언젠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넥스트 비전을 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무역을 하면서 약 그 28개국을 돌아다녔고요. 비행기 탑승만 한 500개 이상을 해서 제가 대한항공 모닝카 마일리지가 이제 80만 마일 정도.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제 뭐 나이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 나이 또래 중에 저보다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기장이나 뭐 예를 들어 승무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러한 많은 시간이나 그다음에 이 확보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저희가 2년 전부터 어떤 걸 이제 준비했냐면 우리도 이 무역을 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그 사업의 영역 중에 하나는 이 플랫폼 쪽 비즈니스, 그러니까 ICT와 연관되어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준비했던 플랫폼인 콜트맨이라고 하는, 저희가 콜 트레이드맨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문가들과 글로벌 바이어분들을 저희의 플랫폼에 약 1000명 이상을 저희가 모아서 이걸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애니타임 접속을 하고 라이브로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전문가들과 바이어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저희가 론칭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의 그 어떤 매출이 전체 매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아카데미, 뭐 무역 아카데미에 교육을 한다든지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얻게 된 노하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해외 전시회를 지금 4개를 지금 다 부킹을 걸어서 올해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전시회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중소기업들, 특히 수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매뉴얼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노하우들을 잘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링크드인 글로벌 마케팅 아카데미를 저희가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링크드인 마케팅 관련된 책이 출간이 되고요. 프랑스의 전문가, 프랑스의 작가인 그 줄리앙 피블렛이라고 하는 작가와 출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간을 다음 달에, 이것도 8월 달에 지금 할 예정이라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무역 비즈니스, 특히 바이오와 메디컬의 중심이었던 구조를 이제는 지식산업 기반의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저희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아용 식기나 유아용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역량이 좀 부족해서, 수출 역량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기업들을 대신해서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들에게 저희가 현재 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게 뭐 글로벌 1조 하는 기업, 10조 하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에 현재 공급을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의 매출 중심이 바이오 메디컬이었다면 이제는 50% 이상이 바이오 메디컬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지식산업, 이 플랫폼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좀 영역을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카테고리를 손대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기왕에 또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그 2022년 이제 중순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은 무엇이고 또 향후에 또 기대해 볼 법한 어떤 아이템, 이건 뭐 누구도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가능성은 있겠더라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메디컬 바이오 쪽의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무역 상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역량 있는 수출 기업들, 특히 제조사를 발굴해서 저희가 수출을 이제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 수출에 관련된 모든 기반들을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업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메디컬 바이오 쪽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역 제품 관련된 내용들은요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이 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마스크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림막을 만들었던 업체라든지 또 진단 키트를 만들었던 업체들이 사실 매출이 급감하고 바이어들의 수요가 거의 지금 단절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뭐 다시 확장되고 더 확대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이 어느 정도 많은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지금 하향을 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방역 제품 관련된 것들을 집중했던 업체라고 하면 이제는 다음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 방역 제품은 최소한으로 내가 유지를 하더라도 그 플러스 알파의 동력을 빨리 찾으시는 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겪어보니까 바이어들의 니즈가 거의 없다. 바이어들의 니즈가 있어도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우리나라는
그 에큐러시라고 하는 정확도 높은 메디컬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뷰티 쪽 아이템 중에서도 이 스킨케어 관련된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의 개념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어떤 우리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GDP가 높고 선진 국가에서 만든 제품들은 그 장비 자체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나 그 업을 하고 있는 현지 유통 채널들에게 다소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워낙 신뢰를 많이 잃었고요. 또 최근에 패권 다툼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또 중국에서 물건이 출하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한국산 이 스킨케어 장비들, 스킨케어 같은 경우들은 뷰티 디바이스로도 들어가지만 메디컬 디바이스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또 메디컬 디바이스,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중에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그 메디컬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전시회, 글로벌 전시회에서 그 전시회를 통해서나 이 바이어들에게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메디컬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노출을 하고 바이어 컨택을 좀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그 메디카라고 하는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독일의 메디카를 통해서 이 유럽 시장 개척, 글로벌 시장 개척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메디컬, 바이오 쪽 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글로벌 제일 큰 전시회, 그쪽을 반드시 전시회를 참가를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상담으로 하는 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어들을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직접 맞대고 제품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영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 바이오라는 품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시황이 그 인삼 찾으러 갔다 오라고 보낸 그 욕망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맞습니다. 싶다라는 맞습니다. 그 욕망에 덧붙여서 네. 아름다운 상태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제 뷰티와 메디컬, 바이오라는 이 카테고리를 합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이런 측면에서 한국산 제품이 이제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장점이 이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해외에서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물건도 좀 만져보게 하고 하는 이런 박람회를 꼭 참여해 보시라. 그리고 고객을 직접 만나라라는 정말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함께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메디컬, 바이오 카테고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스텝을 이어나갈 거고 거기 그 스텝에 이제 우리가 같이 발을 얹어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1차 시는 여기서 이제 함께 마무리를 해보고 2차 시로 넘어가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